현역 미스트롯 오디션만 유독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 자, 요런 기사가 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우선 좀 읽어볼게요. 현역가왕과 TV조선 미스트롯3는 괴물 프로그램이다. 시청률이 일반 예능이나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3배 정도 높다. 특히 현역가왕은 1회 6.8%로 시작하여서 14.5%를 기록했고, 미스트롯 3 역시 14%에서 17%대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보고 싶은 컨텐츠가 많은 게 첫 번째 요인이다. 좀 공감이 잘 안 되네요. 좀 더 읽어보면, 참가자들 중에서 이렇게 개성과 실력, 차별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오디션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 제작진이 이들을 어디서 찾아왔는지 궁금할 정도이다. 현역이건 신성이건 트로트 아이돌이건 기본 이상의 노래 실력을 갖춘 데다 스타성까지 지닌 참가자들도 꽤 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차없이 승부를 펼치게 한다. 현장 지목전, 1대1 데스매치 등이란 이름 하에 진행되는 서바이벌 경기는 둘 중에 누가 이겨도 상관없을 만큼 불꽃을 튀긴다. 현역가왕은 쟁쟁한 현역들이 많다. 15년차 박혜신과 김양, 반가희 등 고참부터 류원정, 유민지, 신미래, 마혜진, 두리, 김사나 등 자기만의 무기를 갖춘 참가자들이 많다. 비빔걸스 팀의 전유진이 아름다운 강산을 우렁차게 부른 것도 여전히 귓가에 맴돈다. 발라드에서 트롯을 부르는 린도 볼만하다. 심지어 미스트롯2 때보다 훨씬 성장하여 돌아온 미국인 마리아가 천년바위를 깊은 감성으로 불러 심사를 어렵게 한다. 마리아가 하이량과의 한국 대결에서 부른 너는 내 남자도 트롯 래퍼라는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이어 본선 3차 2라운드 뒤집기 한판에서는 엄마 아리랑을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인의 한을 잘 표현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중년들의 대통령 요요미가 어디 가서 힘을 못 쓸 가수가 아닌데도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요요미는 신나는 노래부터 차분한 노래까지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떠났다. 자, 이 미스트롯3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참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현역가왕에 대한 이야기니까 미스트롯 얘기는 빼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결론은 어떻죠? 여기에 이해가 안 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발라드에서 트롯을 부르는 린, 비빔걸스 팀의 전유진 양의 우렁찬 아름다운 강산. 근데 여기에서 김다연이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현역가왕 시청률 정말 제작진의 프로그램 플랫폼 덕분일까요? 물론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미 불타는 트롯맨 때부터 서예진 PD가 MBN이라는 방송사에 가장 신기록의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은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감히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자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 김다현이라는 전유진 이런 강력한 우승 후보 시청률 자체를 견인하여 끌고 가고 있는 참가자들에 대한 역할이 얼마나 굉장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좀 공감이 잘 안 되죠. 실제로 이런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1위 린, 2위 전유진, 3위 조정민. 자, 2024년 1월 4주차 현역가왕 참가자 트렌드 지수 순위 결과라는 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 트렌드 지수라는 건 말 그대로 얼마나 화제성이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랭킹파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전혀 다른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랭킹파이 현역가왕 참가자 순위 차트를 살펴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탈락자들이 막 상위권에 있어요. 린이 1위, 전유진 2위, 조정민 3위, 요요미 4위, 김다연 5위, 마이진 6위, 마스크걸 7위, 박혜신 8위,
하이량 9위, 강혜연 10위. 1월 4주차라고 되어 있는데 1월 4주차면 언제입니까? 지금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시점에서 나온 이 현역가왕의 참가자 순위 차트가 저게 맞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요미, 마스크걸, 하이량은 탈락자예요. 물론 이 탈락자 자체가 사실은 이 마스터들의 점수로 인해서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 가수 린 씨가 1등한 거는 뭐 상위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김다현 양이 이렇게 5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조정민 씨가 3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일 경우 얼마나 현역가왕의 제작진과 심사위원단들이 대중들의 마음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또 있어요. 주간 트로트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 이 마이진 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가수의 틀을 깬 마이진이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마이진 씨 그렇게 남자 여자에 대한 악평이 싫으면 바지를 입고 머리를 여자가 저렇게 짧게 자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참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마이진 씨가 삭발을 하고 나왔다면 또 모를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춘자라는 여자 가수분 아십니까? 강력한 보컬리스트죠? 자, 이 춘자라는 보컬은요, 삭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는요, 마이진 씨보다 훨씬 더 짧아요. 근데 이 춘자 가수 보고 남자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뭐, 악평 다는 사람들 중에 몇몇 있긴 하죠. 하지만 춘자가 여성 가수 디바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마이진 씨만 그런 논란에 휩싸일까요? 첫 번째로 가짜 유튜버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영상이 70만, 80만, 100만씩 나왔어요. 그러니 그 영상만 보신 분들은 마이진이라는 가수가 남자였나 보다, 남자가 되고 싶나 보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버들도 미국 유튜브 본사에서 개인정보를 넘겨줘서 고소가 되고 있습니다. 악평, 악플 다실 때 추적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튜버에 대한 악플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가수들에 대한 외모 지적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어찌됐건 이 마이진 씨는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마이진을 꼽았다. 고민 끝에 마이진을 언급한 그는 정말 놀랐던 가수였다. 체구가 작은데도 목소리에 매력이 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우승자였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마이진 씨도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니 해도 전유진, 김다연이라는 참가자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역가왕 전유진, 트로픽 위클리 여자 부문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어요. 그만큼 트롯 여가수 중에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탑 클래스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다현 양은 또 어떻습니까? 과거 전유진, 김다현, 김태연이 한자리에서 불렀던 기억 노래 무대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게 사실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막 이게 5년, 6년, 7년 되지 않았습니다. 기껏 해봐야 2년, 3년 사이에 있었던 무대들인데 이 사이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급성장을 했습니까? 지금 이 MBN 현역가왕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두 사람이 바로 김다현, 전유진, 이 두 명의 참가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명의 참가자 아니나 다를까 현역가왕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살펴봐도 이들의 무대는 굉장합니다. 요즘 현역가왕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이렇게 무대 버전을 클린 버전으로 묶어가지고 영상을 엄청 올려대고 있어요. 사실 각자 개인 무대 영상 한 번 올리면 끝나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번 엮어서 올리겠습니까? 그렇게 올려도 계속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무대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본다라는 거죠.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가수 린 씨의 300리 한여수도 노래 무대가 13만 회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굉장하냐? 별사랑 씨를 보면 15,000회, 윤수연 씨를 보면은 2,100회입니다. 거의
몇 배 차이입니까? 이거 60배 차이 아닙니까? 2,000회와 13만 회면은 60배 차이예요. 1.5만 회와 비교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놀라운 건 전유진 양의 소녀와 가로등 유튜브 조회수가 6.4만 회예요. 물론 이건 클린 버전에 한해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올라왔었던 이 무대들을 보면은 사실 그 조회수가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김다현 양도 21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러한 점을 놓고 봤을 때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김다현, 전유진이라는 강력한 참가자가 이런 유튜브 조회수만을 놓고 봤을 때도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현역가왕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결승 무대입니다. 아니 준결승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자, 왜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결승 무대에 대한 이 녹화 일정이 이미 1월 27일, 자, 이때가 되면 최종 진선미까지 다 나옵니다. 요거 하나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뭐 제가 스포일러를 말씀드린 것처럼 결승 1라운드까지 어느 정도 스포일러가 됐다. 제가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조금 앞으로 당겨야 되겠네요. 글씨가 안 보이네요. 자,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스포일러에 전유진 양이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결승 진출을 했었다. 요건 사실 준결승 라운드 스포일러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래서 결승 무대 가서 어떻게 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뭐 완벽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결승 라운드에서 총 10명의 참가자가 경연을 펼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유진, 김다현 양이 이 결승 라운드 진출을 최고 점수로 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결승 라운드에 진출하고 나서는 이 두 사람의 결과가 어찌 됐느냐? 지금 나오고 있는 스포일러들을 종합을 해보면 당연히 진선미 안에 이 두 사람이 전부 포함이 됐다. 지금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진선미 안에 포함이 됐다. 이 얘기가 이미 현장 녹화를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이 결승 1라운드까지 녹화가 끝이 났기 때문이죠. 자, 그런 시점에서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대국민 투표, 스밍 점수, 마지막으로 실시간 문자 투표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강력한 이 라운드의 모든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한번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실시간 문자 투표 탑3가 또 스포일러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아직 완벽하게 라운드 녹화가 끝나지도 않았고 나아가서는 아직 이 준결승 결승전에 실시간 문자 투표 방송이 방영도 안 됐는데 그러한 말이 나오고 있냐? 자, 그것은 바로 이미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이 대국민 응원 투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부분을 다 지우고 대국민 투표, 지금 이미 결과가 나와 있죠. 어느 정도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스밍 점수인데 이게 지금 뭘로 예측이 되느냐? 유튜브 조회수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실시간 문자 투표. 위에 대국민 투표와 유튜브 조회수의 결과를 놓고 보면 이미 실시간 문자 투표 역시 어떤 참가자가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할지가 눈에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충족시키면서 압도적인 순위를 보여주는 것이 전유진, 김다현이다. 요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선미 중에 두 사람은 확정적이고요. 나머지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진 또는 선에 선정될 확률이 크고 나머지 최종 미, 3위가 누가 될지는 많은 분들의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사실 요런 대목에서는요. 제가 뭐 이때까지 이 많은 심사위원단들이 뭐 불공정하게 심사를 했네. 뭐 가수 린 씨가 엄청난 가사 실수를 했었네 등등등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마스터들의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이 준결승, 결승은요. 점수 배합 자체가 마스터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여기 보면은 관객 점수 그리고 그 외에 각종 국민 투표 또는 뭐가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스밍과 실시간 투표. 자, 요러한 것들의 점수 배차를 놓고 보면은 사실 이 현역가왕의 마스터들의 이제 점수는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좀 상당 부분 무의미해졌다. 무의미해졌다. 이제는 준결승전부터는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당 대우, 뭐 부당 점수, 홀대, 뭐 제작진의 관여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시청자들과 팬덤의 이 규모가 최종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스터 점수 탑3에는요. 지금 현재 전유진, 김다현이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손꼽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진선미에 포함될 마지막 한 명은 과연 누가 될까요? 우리 센스 있고 판단력 좋은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일본의 국민 가수가 현역가왕 무대를 보고 던진 의미심장한 한마디. 자, 요런 기사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데뷔 54년 차 일본 국민 가수 마츠시다 시게루가 현역가왕 준결승전 무대에서 대박을 외쳤다. 그리고 대망의 준결승전이 다가온다. 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뭐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이지만 추가적인 현역가왕 홍보성 기사예요. 현역가왕 마스터 대성이 일본의 남진으로 불리우는 일본 가수 시게루의 즉석 동시 통역을 맡은 수준급 일본어 실력으로 한일 양국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시게루는 일본 참가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바로 23일 방송되는 현역가왕 9회차에서는 대망의 준결승전 1라운드 라이벌전이 발발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호칭이 특이해요. 라이벌전?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건 전부 다 듀엣 무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듀엣전이 아니라 라이벌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치열한 준결승 결정전을 통해 살아남은 14명의 현역들이 정통, 올드, 세미, 발라드, 댄스, 국악 등 6개의 트로트 장르 중에 같은 장르를 고른 상대와 1대1 맞대결을 펼치는 방식이다.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또 다른 지금 이야기가 공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린 기존에 듀엣 무대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번 현역가왕을 보니까 이 듀엣 무대가 팀전이 아니라 바로 라이벌전이었다. 쉽게 말해서 그냥 1대1 매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대1 매치로 지금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1대1 매치에서 나온 점수하고 차후에 솔로 무대, 이게 바로 신곡 무대죠. 합산 점수로서 10명을 선별한다. 요게 확정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이 스포일러 중에 듀엣 무대로 보였던 무대는 팀전이 아니라 바로 1대1 매치였다. 그래서 보니까 1대1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연예인 판정단이
15점씩 105점, 국민판정단이 1점씩 185점, 총 2라운드를 통해 가려진 1등부터 9등까지 결승 무대를 진출하는데 하위권 5명은 방출 후보가 되어 또 한 번 살떨리는 긴장감을 들이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이 대목에서 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의 라운드를 통해서 1등부터 9등까지 결승 진출한다고 되어 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뭔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14명이잖아요. 근데 9등까지면 5명이 탈락 후보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0명 진출이잖아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 뭐야? 10명 진출이 아니라 9명 진출이야? 자, 여긴 뭐가 있느냐? 5명 후보 중에 1명이 기사회생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1명이 기사회생 한다는 얘기인데, 이 기사회생을 시청률 확보를 못하는 참가자를 굳이 기사회생 시키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불안한 요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유진, 김다현, 지금 이 두 참가자들은 엄청난 최고 점수로서 결승 진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참가자를 제외한 강력한 우승 후보인 누가 있겠습니까? 현역가왕을 이때까지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우승 후보들이 있잖아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국민 투표에 보여지는 사람들이겠죠? 탑3 안에 들어가는 마이진 씨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오는 참가자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이 탈락 후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후보에는 마이진, 강혜연, 박혜신, 마리아, 류원정, 별사랑, 린 요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외에 뭐 김양, 윤수현, 조정민 이런 참가자들도 있겠지만 아마 요번 결승 진출 라운드 때 김양 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조정민, 윤수현 이런 참가자들은 탈락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강혜연, 박혜신, 마리아, 류원정, 린 그리고 마이진까지 일각에서는요, 이것도 스포일러라 확실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마이진, 린 둘 중에 한 사람이 앞에 말씀드렸던 저 라이벌전 1라운드 때 패배한다. 요런 스포일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탈락을 해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청률을 엄청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9명의 이 9등을 선별한다라고 말했을 때부터 이거 좀 뭔가 느낌이 오는구나. 또 시청률 확보를 위한 낚시질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김다연, 마이진, 린 요렇게 전유진 양까지 지금 이 참가자 4명이 듀엣 무대를 펼쳤다라는 스포일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김다연, 전유진 양은 막강한 점수로 진출을 했으니 마이진, 린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앞에 말씀드렸던 라이벌전 패배로 인하여 탈락 위기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뭐 이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 기사 내용이 나온 거를 살펴봤을 땐 그런 느낌이 보여요. 하위 5명은 방출 후보가 되어 또 한 번 살떨리는 긴장감을 드러낸다. 중요한 건 이 시게루라고 하는 일본 마스터가 한국 현역들의 무대를 보면서 일본의 트롯걸들이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 일본 마스터가 볼 때도 한국에 있는 지금 이 현역가왕, 현역 가수들의 실력이 인정을 받았다. 근데 그 인정을 받은 가수가 전원이 아니라 몇 명의 참가자들이다. 그 몇 명의 참가자들이
1번 마스터인 시게루를 굉장히 감탄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그렇게 될까요? 14명만 남은 현역가왕 탑7 출전할 트로트 한일전에 관심이 엄청나게 집중되고 있다. 왜겠습니까? 아니, 아직 준결승 라운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부터 한일전에 진출할 탑7을 궁금해하냐? 바로 이번 준결승 전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선별된 탑7이 어떻습니까? 결승전에서 최종 선별이 되어 한일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은 순서가 준결승 라운드가 있고요. 결승 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결승 라운드에서 10명이 진출을 하고 이 10명 중에서 7명이 선별이 되어 한일전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방송회 차로 따지면 아직 4회차 방송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지금 이 한일전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이유는 거기에 관련된 깜짝 놀랄 스포일러가 또 엄청나게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승 라운드 한 회차 녹화분만을 남겨둔 상태이고 지금 그 한 회분을 제외하고선 전부 다 현장 녹화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많은 이 방청객들의 증언들이 계속하여 어떻습니까? 실시간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보면 마이진, 전유진 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드디어 한국 대표를 선별하는 이 결승 라운드 과연 누가 최종 트로트 한일전에 진출을 하게 되느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 후보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탑7 예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일본 트롯걸들의 경우에는요. 사실 아마추어의 느낌이 더 강력하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수들의 경우에는 굉장한 현역 경력들이 많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종 7인이 과연 누가 될지에 대한 귀추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다수의 분들이 판단하는 건 이 대국민 투표를 일단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대국민 투표 탑7 안에 들지 않으면 사실상 한일전에 진출되기 어렵지 않냐.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전유진, 김다연, 마이진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4명의 자리만 남죠? 강혜연, 박혜신, 마리아, 류원정, 별사랑, 린 요렇게 논다고 했을 때 린씨 탑7 안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강혜연 씨도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남습니까? 2명의 자리가 남아요. 그 2명의 자리에 박혜신 씨 이때까지 뭐 혹평을 들은 적이 없어요. 굉장한 극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박혜신 씨도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딱 한 자리가 남거든요. 이 한 자리에 마리아, 별사랑, 류원정 이 3명의 사람이 후보군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각에서는요. 마리아의 모습을 결승 무대에서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이 탑7에 전유진, 김다현, 마이진, 린, 강혜연 그리고 나머지 3명 중에서 박혜신, 뭐 마리아, 류원정 요런 참가자들이 꼽히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5명을 제외하곤 2명이 선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후보가 3명이 이렇게 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명이잖아요. 박혜신 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문제는 나머지 2명 중에 누가 최종 탑7이 될 거냐. 그런데 제가 볼 땐 이 마리아가 여전히 외국인이다, 한일전이다 요런 의견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한국의 대표로서 진출되기가 어렵지 않겠냐 또는 뭐 반대한다 요런 악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류원정 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정통 트롯의 후계자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 아마 류원정 씨가 최종 탑7에 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정리하면 전유진, 김다현, 마이진, 린, 강혜연, 박혜신, 류원정 요렇게 총 7명의 탑7이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에 말씀드렸던 탑5 중에서 최종 진선미가 나올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매우 결정적이다. 이 5명 중에 3명이 선별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90% 이상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방송을 시청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요번 준결승 라운드에서 결승 라운드에 누가 상위권으로 진출하면서 나아가서는 압도적인 점수를 받느냐가 탑7은 당연하거니와 진선미 탑7을 결정짓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 바로 이겁니다. 준결승과 결승전은요, 공통적인 점수 체계가 있잖아요. 바로 투표와 스밍. 이것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실제 시청자와 팬덤의 규모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결승 라운드부터 압도적인 점수로 결승 라운드를 치고 올라갔다라는 건 노래 무대도 중요합니다만 요번에 나왔던 이 기사를 보면 점수 체계가 어떻죠? 연예인 판정단은 이제 105점밖에 안 됩니다. 국민 판정단이 185점을 배점받게 돼요.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말씀드렸던 이 스밍 점수와 나아가서는 투표 점수까지 합산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점수가 결국 후반부로 가서 결승 라운드에서 최종 탑7과 진선미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건데 준결승 라운드 때 누가 탑7에 어떤 순위로 들었느냐를 보면 결승 때도 이렇게 되겠구나. 충분히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점수가 너무 파워가 크기 때문이죠. 이 점수가 결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뭐 연예인 판정단이 얼마 만점을 주고 국민 판정단이 저쨌다 하더라도 지금 이 투표와 스밍 점수가 합산되는 순간 판은 뒤집힙니다. 그러니 그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요소가 시작되는 이번 준결승 라운드와 결승 라운드 때 그 순위 그대로 최종 탑7과 진선미가 될 가능성이 어떻죠?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 대국민 투표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실시간 문자 투표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 점수가 합산이 될 경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미 준결승 라운드부터 진선미에 대한 모양이 보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최종 탑7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전유진, 김다현, 린, 마이진, 강혜연, 박혜신, 류원정 요렇게 7명이 지금 강력한 한일전을 진출할 최종 탑7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탑7은 완전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또 각자가 응원하는 가수들도 굉장히 다를 겁니다. 지금 이 예측되고 있는 부분들 이미 결승 1라운드까지 녹화가 됐고 이제 이 현역가왕 국민판정단 공지를 보면 아실 수 있다시피 이미 최종 2라운드 녹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27일이죠. 그런데 요거까지 촬영되고 나면 그나마 뒤집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밖에 없다. 만약 지금 이 탑7이 마음에 드시지 않는 분들은 현역가왕 실시간 문자 투표 때 엄청난 응원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